얘기는 뭐였냐면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제 시어머니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이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주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점이 조금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뭔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지켜줘야 할 에티켓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 몰라서 무례하는 부분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장미 씨께서 저희 이제 사전 모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함께 들어봐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저는 원래는 잘 웃는 스타일이에요. 웃는 스타일이래요. 네, 한국에 와서 뭐 우리 그대로 문화, 베트남 문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뭔가 가져온지 우리는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아직 계시니까 항상은 존경하고 네. 사랑을 많이 받고 그냥 한국 와서는 당연히 시어머니하고 시아버님 계세요. 나와서 우리 뭐 노인분들이 또 많고 진짜 존경 많이 배려했거든요. 그냥 한번 제가 진짜 한번 그때부터 아마 좀 조심했어요. 조심스러워서 네. 뭐 뭔가 왜냐면 이렇게 그때는 우리 아들 나이 얼마나 안 됐어요. 지금도 뭐 6개월 정도 제가 앞에서 없고 지하철 타다가 앉아서 그 할아버지 그 갑자기 그 옆에 앉았어요. 아이가 6개월 됐을 때 네. 옆에 이제 옆자리에 할아버지가 앉으셨나 봐요. 네. 할아버지는 저 많아서 뭐 외모는 진짜 외국인 같았잖아요. 네. 좀 뭐 친절하게 웃어서 뭐 이야기 나눴어요. 어디 왔느냐, 뭐 예쁘다도 많이 칭찬해줬어요.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죠? 네. 베트남에서 제가 베트남에 왔습니다. 왔어요. 애기는 이름 뭐에 뭐 진짜 그거 다 하고 제가는 한국 그 할아버지 진짜 친절하다. 내가 고마워. 왜냐면 한국 멀리 와서 뭐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나 친절해줘서 진짜 고맙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갑자기 이런 만나서 나 베트남 가면 결혼할 수 있나? 이렇게 제가는 진짜 당황했어요. 네, 충격받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화났고 뭐 이제는 무슨 얘기도 하고 싶지 않나요. 네. 친절 번전 친절 다 해주고 이제는 이런 말하면 내가 무시하지 않나? 내가 여성이 뭐 20대 그때는 27살밖에 없었어요. 나이 이제 27살인데 할아버지는 정도 60 넘어고 진집도 되고 그 어떻게 그런 말하면 그 나이 차이 너무 많고 우리 베트남 여성 너무 그 뭐 경제 뭐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 내가 쉽게 뭐 쉬는 여자 아니고 쉬운 여자 아니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뭐 쉽게 결혼할 수 있고 당연히 다른 여자 쉽게 결혼하지만 저는 저 입장하면 남편 많아서 뭐 사랑하고 뭐 행복하게 살고 싶죠. 애는 예쁘게 뭐 생기고 뭐 네. 잘한 뭐 애는 또 교육도 시키고 뭐 한국 엄마처럼 키우는 엄마 되고 싶죠. 네. 어떻게 그런 할아버지 그때 생각하면 제가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근데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날 그 지하철에서의 기억이 너무 이제 싫은 기억으로 자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들이 이제 말 걸거나 이러면 일단 겁부터 난다고 이런 얘기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쁘다 하는 건 좋은데 나도 베트남 가면 너 같은 어린애한테 시집 이제 장가 갈 수 있니? 뭐 결혼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물건 취급 당한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셨죠? 아니요, 제가 네, 좋으신 분 많은 거 아시죠? 네, 조심히 제가 이제는 아마 다른 노인분들이
당연히 그 자기 좀 오해 네, 그쵸, 때문에 오해. 그런 생각이죠. 제가 아마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하고 시아버님 이야. 제일 존경해요. 저 대단하다. 사랑도 해주고 네. 많이 아껴주고 항상 딸처럼 챙겨주는 네.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점점 좀 많이 바꿨죠. 네, 저는 네. 진짜 조심스러워서 노이 많아서 음. 그냥 피하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죠. 내가 모르겠잖아. 두려우니까. 그냥 미리 네. 피하면 좋겠죠. 아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시부모님들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힘든 일이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도미펑 씨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부인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되겠죠. 이 베트남 그 처가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남자들은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다른 나라하고 자기는 건조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내 아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처가의 문화에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 저기 강하게 자기 원래 돈 벌고 쓰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일어나니까 진짜 엄마가 들어와서 자신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면 자기 친엄마처럼 친절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딸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친정 엄마가 와서 아이를 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들은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에 와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친정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아이를 봐주신대요. 그런데 이 친정 어머니도 어리죠. 그렇죠. 우리 딸들이 지금 다 20살 뭐 요때 시집을 오니까 친정 어머니도 어리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막 아까 얘기하셨듯이 40대이시고 그 이후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그분의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를 우리 시어머니께서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으로서 동등하게 대접을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온 친정 엄마를 무시하고 또 말이 또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돕지 않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속상하다고 저희 정말 사전 모임할 때 정말로 열띤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얘기를 다 해드리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우리 그 김종석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아침 식사. 그러니까 시집 온 베트남 여성들에게 이제 우리말을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하소연들을 많이 들으신대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소연이 아침 식사에 대한 하소연이랍니다. 아침 식사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8월 달에 8월 18일부터 한 열흘 동안 호치민으로 해서 하노이까지 그동안에 함께 했던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분들 또는 학생들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저 혼자서. 쉽게 말해서 제가 찾아간 거죠. 호치민에서 있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하노이에서예요. 저는 직업상 열심히 말을 해야 하잖아요. 특히 언어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4시간 연타 9시부터 1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습관이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에 가서 밤에 한 10시 정도 도착을 했어요. 그 늦은 시간에 갔는데도 우리 아이, 학생이죠. 학생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오셨다고. 정말 그 밤 10시에 좋은 음식들을 대접을 받고 밤 10시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시차를 보면 12시잖아요. 네.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또 습관이 얼마나 일찍 일어납니까? 또 남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기 시간으로 9시인데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11시. 제 뱃속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2층에서 아래층을 내려가 보는데 밥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있다가 제 학생이 일어나서 엄마를 부르자 엄마가 그 집이 1층이 신발 가게였는데 이렇게 돈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어서 네, 아이한테 저 보는 데서 돈을 주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밥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정말 생생하게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네. 아침 식사 문화를 제가 꽝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니, 아침을 안 먹나요, 그러면? 아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중요하게. 아침 또 안 먹어요? 아침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아침을 껌승, 붓자, 3일간 쌀국수. 네네. 이렇게 3일간에 거쳐서 돈통에 돈을 받아서 아침을 먹고 온 네. 저입니다. 그런데 좋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아침 안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 네. 그리고 골라 먹을 수도 있고 너무 편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있죠? 자, 제 생생한 아침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어머니들의 하소연입니다. 자, 우리 한국 하면 예부터 한국 어른들은 어때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즉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밥 꼭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뱃속이 따뜻해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침 식사 챙기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베트남, 특히 베트남 아침 식사 문화와 우리의 아침 식사 문화가 다르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2008년도에 제가 막 방문 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막 그때 초창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시어머니들의 하소연 중에서 아침 식사였습니다. 심지어 젖을 물리는 애엄마가 아침을 챙기기는커녕 챙겨주는 아침밥 미역국 한 대접 먹는 게 소원이라는 시어머니들의 하소연. 왜요?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먹는 손주를 생각해서 며느리에게 아침을 먹이고 싶었던 시어머니들의 하소연이고요. 아침상 내가 죽기 전까지 받아볼래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열흘 정도 투어를 하면서 생생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문화. 자, 남편 출근할 때 자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자, 우리 한국 남성들도 한국 여성들에게 아침을 많이 대접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 우리도 조금 아침 식사 문화를 바꿔서 나가서 사 먹는 거 또 어떤지 한번 정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들이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한테 아침밥상 한번 얻어 먹어 볼 수 있으려나 이런 하소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들은 처음엔 그런 걸 몰랐었대요. 근데 시어머니들이 우리 한국은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며느리들도 한국은 그렇게 아침밥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제 좀 적응을 했을 텐데 야단만 치시니까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신랑 나가는데 밥도 안 먹이고 애 젖을 물려야 되는데 너도 미역국을 안 먹고 이렇게 야단만 맞으니까 그게 참 속상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다고 지금 아침밥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가영 씨, 14년 차 주부님. 아침밥 진짜가 제가 처음에 남편이 만날 때 저는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정말 징겹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직장도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사 먹고요. 점심만 회사에서 점심만 밥 먹습니다. 저녁에 저는 언어 같은 공부 때문에 학원에 가기 때문에 또 간단히 국수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밥에 딱
한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집에 결혼한 후에 집에서 그때 아줌마들은 밥비 준비 아줌마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네, 말씀하시는 베트남에서. 거죠? 왜냐 저는 저희 전혀 못하니까요. 음식 한국 음식이 저희는 못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베트남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음식을 열심히 부모님한테 배운다는데 왜 할 줄을 모르셨어요? 거기 농촌에 사는 아가씨들은 네. 그런 교육 다 받긴 받는데 네. 예, 저희들은 도시 넘어가면요. 네. 도시 아가씨들은 따라가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네, 사람마다 또 다르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가 어떻게 밥이 하루 아침에 눈 떠자마자 남편이 밥 달랐습니다. 예, 진짜 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진짜 아침밥 식사하는 것 아주 중요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영리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인정합니다. 네. 아침에 꼭 우리 아이가 아침도 아빠 똑같습니다. 엄마 밥 그런 거요. 예, 아침에 우리 딸이 예. 그래 저는 너무 인식을 못 먹었습니다. 네. 예, 저 한두 시간 후에 제가 먹거든요. 근데 아이나 아빠나 아침에 꼭 밥 먹이고 몰래 합니다. 네, 여기서도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유, 아침밥 차리는 일이 정말 많이 힘든 건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희 베트남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그러면 이제 저희 패널들을 얘기하는 걸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요. 많은 얘기들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들려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이쯤에서 한 분씩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제 시집을 올 그렇죠. 그러니까 후배 여성들, 후배 이주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우리 도미푸엉 씨가 먼저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와서 먼저 살아보니까 너네 오려면 요거 좀 준비해서 와라. 이런 마음 좀 가지고 와라. 이런 선배된 언니 된 마음으로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다른 나라 가서 사니까 그 나라 문화만 꼭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반 되지 말고 왜냐면 여기 사서 우리 따라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와서 조금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아침밥 때문에 제가 근데 6, 7년 동안 하루에 3끼 다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런 거 안 해요. 아침에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 용돈 받고 밖에 가서 사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가서 계속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음식도 좀 배우고 한국 음식? 네, 한국 음식도 배우고 어떤 음식 배워오면 제일 유리할까요? 여기 사는데 저는 거의 한국 음식 배웠어요. 매웠어요. 네. 배워서 오라는 게 아니라 맵다고? 아니 배워서 만들어요. 배우라고. 네. 매우니까 매운 네. 음식을 좀 만들라고. 네. 처음에 한국 몰라요. 네. 근데 텔레비전 보고 그래서 사진 보고 따라해요. 네. 음식 요리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로 살면서 밥 챙기는 거, 음식하는 거 이런 걸 조금 알고 보면 우리 푸엉 씨처럼 힘들지는 않고 조금 더 적응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장미 씨 후배들한테 우리 똑소리 나죠? 우리 전장미 씨. 우리 똑소리 나는 전장미 씨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강한 여자니까 당연히 이제는 후배들이도 강하게 살아라. 왜냐 한국에서 외로워서 자꾸 고향 보고 싶이나 부모님도 그러서 뭐 자기도 많이 자주 울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그때는 여기 우리 집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뭐 힘들 거 없고 뭐 만약에 어른이 당하면 항상 자기 배워라. 네. 뭐든 다 배워야 돼요. 교육이나 한국어, 음식 모든 거 뭐
꼭 뭐 한국 것 말고 사회생활도 활동해야 돼요. 뭐 지방, 뭐 집에 가정만 자식은 잘하는 여자 아니고요. 왜 한국 사람 되고 싶으면 당연히 한국만 잘하고 문화도 알고 교육도 잘하지만 사회도 활동도 잘해야 돼요. 네. 서로 한국 사람 만나서 얘기 뭐 대화도 잘해야 되고 뭐 부모님, 시부모님 어떻게 챙기는지 뭐 친구, 사회 뭐든 다 자기 뭐 조금씩 네. 배워야 돼요. 네. 강하게 정신력을 강하게 가지고 오라는 그런 우리 전장미 씨의 조언이었습니다. 아줌마처럼. 아줌마처럼 아줌마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였고요. 네, 우리 오가영 씨는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네, 저런 해운 후배한테 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결혼 너무 나이가 많이 짜이지 않으면 좋겠고요. 차이가? 네, 차이가 남편이랑 네, 나이 차이가 아내가, 너무 많지 않으면 네. 좋겠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은 좀 욕심 있는 게 베트남에 가면요 이쁜 아가씨 골라고 싶습니다. 네, 그래 때문에 여기 오면 형평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도 그런 욕심은 좀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요 항상 마루나 어디 가면 감소해요. 감시해요. 예. 친도가 때문에 우린 마루나가 바람 피거나 그런 게 서로 안 믿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쁜 아가씨 나는 결혼 조건이 때문에 그래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 여기 와니까 베트남 여자가 조건이 몰라 때문에 문화도 몰랐잖아요. 그냥 나는 그 남자 결혼하면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으면 아무도 없다. 예. 가난한 사람은요 여자한테 잘해줄 할 수 없습니다. 그 형평 때문에. 그러니까 좀 포기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베트남 저쪽도 여성들은 너무 나이 많이 짜이는 것 같으면 거기 짐이 처음에 아마 제가 많이 가도 10년 정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 문제 있습니다. 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짜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남편 모습 보도 그렇고 물론 화목하게 하더라도 문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연산 정도 미만. 예, 그럼 더 정해주셨어요. 5살. 10살 미만으로. 네, 연산 5살 오가영 같이 씨가 정해주신 나이 차이예요. 5살에서 10살. 네. 같이 안 그래도 네. 남자들은 돈 많은 것 결혼하면 거기 괜찮습니다. 조금. 네. 근데 가난하면 행복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진짜 그런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예, 싸우고 남편 왜 나한테 구두 쏘냐고. 왜냐면 여성들은 여기 오자마자 의사소통도 안 됐잖아요. 그럼 남편이 왜 나한테 돈 안 주냐? 남편 형평 어떻게도 몰라고 시럽지 않은지 있는지도 몰라고 그런 것도 꽤 많습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도 더 빨라빨리 같아요. 여성들은. 예. 베트남 여성들 더 빨리 네, 네. 여성이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고집도 세고 인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요, 나는 그 친구가 먼저 우리 진정에 좀 돈 좀 벌렸는데 나는 하나도 못 벌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도 배우지 않고 한국어 배우지 않습니다. 바로 공장에 나가고 돈 벌고 진정에 보내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은 인내다가 돈을 벌었잖아요. 마음대로 쓰고 예. 그래 앞으로 공부가 언어를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공부하면 다 돈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오자마자 아이부터나 아니면 어머니, 예. 제일 가까운 어머니, 시어머니랑 같이 화목하게 사는 며느리면 한국말을 금방 배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정 미리 받고, 예. 한국어 열심히 배우다가 2년 있다가 왜냐면 여기 오는 여성들은 다 20살, 20 중반이니까 금방 배웠습니다. 네. 예, 그러다
2년 정도만 배우면 진짜 한국말이 능통하고 회사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장 안 나가도 되고 지금이 취업이 꽤 많습니다. 병원, 통번역 지원사 그리고 어디 무역 회사 같은 그 통역하면 편하게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은 지금 이 베트남 여성 결혼하는 것 같으면 거기 투자해주면 진짜 괜찮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사랑하고, 예, 관심하고, 사랑 없어도 관심해주세요. 네, 관심해주고 용돈도 주세요. 조금만. 오가영 씨 남편 같이 안 오셨어요 오늘? 우리 남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예. 아유, 남편 같이 오셨으면 제가 그냥 한 말씀 저희 드리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용돈을 왜 그렇게 안 주셨냐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 남편 그랬는데. 진짜 착합니다. 네. 자, 착하다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훈훈하게. 네, 착하고 저는 말아보고 삼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 저는 만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자들은 그런 한국 얼마 정도 능통하잖아요. 그런 어머니, 시어머니가 전창미처럼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사는 며느리들은 한국말도 빨리 는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데 너무 능력이 잘 안 되는데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나이 차이는 5살에서 10살로 정해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종숙 선생님께서는 이제 또 할 얘기가 많으시죠?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베트남 후배 결혼 이민자들에게 해서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도 또 이 패널 중에서도 저희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는 200개가 넘지만 정착 초기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2주 이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결혼해 오기 이전에 2주 이전, 2주 이후,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그리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또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와서도 2주 후에도 또 멘토나 그 선배들에 의해서 멘토 교육이 있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 소통 때문에 한국어 기초 과정 5년 이하일 때는 방문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그 방문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자녀 양육, 그다음에 모든 일상생활, 지역기관 탐방까지도,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센터, 은행, 소방서, 뭐 이런 경찰서, 이런 곳을 가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정착 초기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2주 전에 현지 사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떠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주해올 여성부 뭐 그런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유일한 우리 남자 패널이신 임종인 씨께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한국인은 베트남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베트남 사람 한국어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어가 그 문화거든요. 베트남이 결코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깊게 이해하지 않으면 되게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베트남은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베트남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거나 하셨을 때 과연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좀 책을 사서 보셨고 얼마나 많은 뭐 자료를 혹시 보셨고 좀 여쭙고 싶어요. 반대로 베트남에서 한국 오신 것도 마찬가지. 좀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 1년 정도만 하면 간단하게 회화할 수 있어요. 한국어도 처음에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둘이 양쪽이 같이 배우면 정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꼭 언어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언어에 대해서 욕심 가지고 서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좀 부탁을 드리자면 주변 곳곳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로 제 제자 하나가 한국에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프로필에 태권도 선수 경력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을 어디로 보내냐면 태권도 선수 경력이라고 철강, 힘좀 쓰겠다 이거예요. 철강으로 보냈는데 얘가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웃을 얘기지만 그의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자기도 하니까 집에 와서도 밥도 먹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면서 또 이렇게 좀 도움도 주고 그랬었지만 정말 주변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례로 좀 들으면 여기 지금 다문화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최근에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문화 선생님이셨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센터에서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주 여성의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우리 애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직업도 잃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깊게 보면 주변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 아니고 다 한 명만이라도 그렇게 가까이서 얘기 들어주고 도움만 주셔도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꼭 베트남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들만을 위한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 많이 들고요. 그냥 여자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베트남에 대해서 편견이나 뭐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었다면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했던 이 토크쇼를 통해서 좀 많이 그런 선입견을 깨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기관 이주해 오실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말씀 김종숙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아시안 허브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시안 허브를 찾아오시면 그 어느 곳으로든 다 연계가 되니까 우리 최진희 대표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들이 있으면 아시안허브로 가라고 일단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몇 분 정도 혹시 궁금한 점이 듣다가 있으신 분들 여기 이제 살다 오신 분들 계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아볼까요? 네네네. 마이크 없으니까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 진짜 힘들죠. 아까도 엄마로서 얘기해 주셨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고 싶어하는 일 어떤 일이 있는지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선생님이 왜냐면 우리 또 베트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번 학기에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한국어 교육으로 온 제 학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호치민 인사대에서 한국어 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그리고 박사 이번에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다른 곳도 그러지만 그 한류 열풍 특히나 베트남 투자법에 의하면 올해 7월 1일자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외국인에 대한 투자법 특히나 한국 기업체에 많은 투자법이 바뀌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붐이고요. 아마도 2018년까지 호치민에 또 하노이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를 하면 그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는 그 전공 분야, 대학에서 전공 분야는 조금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는 우리 이전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 학생들이 우리 한국을 10년 전에 또는 앞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주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가 굉장히 그래서 이번 학기에만 해도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원으로 석사나 박사로 이렇게 진학한 학생이 전북대부터 시작해서 4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국어 학과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한국어 학생들이 학과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질문해주신 학생은 베트남어를 좀 많이 공부하면 이렇게 한국으로 역으로 공부하면 또 이렇게 만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꿈이 불투명한가요?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베트남 관심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손 들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충분히 다 얘기를 했나 봐요. 전혀 궁금한 점이 없으시도록 정말 미리 저희가 다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저희 토크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제가 가리고 앉아 있지만 엄마는 민간 외교인, 외교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주변에 아까 우리 임종희 씨도 얘기하셨지만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동남아시아 지금 저희 하나씩 배너가 지금 다 국가별로 전시가 돼 있는데 다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하고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요. 저희 이제 베트남 편 열린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